68세 박 선생님은 딸과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샤워를 빠뜨리지 않는 분입니다. 청결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고 세정제만 해도 욕실 선반에 5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몸 상태 괜찮으세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박 선생님은 그 순간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냄새를 의식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냄새로 고민하는 노년 여성 대부분은 청결에 소홀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열심히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해온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진료실 안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다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냄새의 원인이 노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화장실 습관 8가지라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는 것만으로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박 선생님처럼 조용히 고민해온 분들께, 또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 작은 안도와 실질적인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 3가지부터 짚겠습니다. 이 3가지를 그냥 넘기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더 자주 더 강하게 씻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냄새를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왜 그런지는 첫 번째 습관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노화로 인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냄새의 70% 이상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노화된 몸에 맞지 않는 예전 방식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달라졌다면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 비싼 세정 제품이나 향이 강한 제품이 냄새를 없애준다는 믿음입니다. 향이 강한 제품은 냄새를 덮을 수 있지만 냄새를 만들어내는 환경은 오히려 더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비싼 제품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오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금부터 8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것만 기억하세요. 냄새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더 강한 세정으로 누르려 하면 몸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습관 하나. 민감한 부위를 비누와 세정제로 과하게 씻는 것.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향이 강한 여성용 세정제를 아침 저녁 빠뜨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더 꼼꼼히 씻을수록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와 가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질 주변 환경은 pH 3.8에서 4.5 사이의 약산성을 유지하며 유익균이 외부 세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몸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누와 세정제는 이산성 환경을 중화시킵니다. 여성용이라고 광고되는 제품들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산부인과 학회 자료에서도 고령 여성일수록 점막이 얇아지고 세정제에 의한 자극에 훨씬 취약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어막이 무너지면 유익균이 줄고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과 혐오균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냄새는 더 강해지고 더 자주 씻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 내부는 스스로 깨끗해지는 기관입니다. 외음부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정제가 꼭 필요하다면 무향의 pH가 맞는 제품을 소량으로 외부 피부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계속된다면 더 강하게 씻을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습관 2. 수건을 충분히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 씻고 나와서 닦는 수건인데 더러울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수건은 세균이 가장 빠르게 증식하는 가정용품 중 하나입니다. 수건은 수분을 강하게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샤워 후 따뜻한 수분, 환기가 잘 안 되는 욕실, 완전히 마르지 못하는 환경이 겹치면 세균과 곰팡이에게는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국내 소비자원 보고에서도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수건에서 세균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깨끗해진 피부 위에 다시 세균을 옮겨 놓는 셈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수건은 3회에서 4회 사용 후 세탁하고 욕실 안에 접어두기보다 펼쳐서 통풍이 되는 곳에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환기가 부족한 욕실이라면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습관 셋. 발 관리에 소홀한 것. 노년기의 발냄새는 활동량과 관계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으며 발가락 사이의 통풍도 약해집니다. 발에는 25만 개 이상의 땀샘이 있습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쌓인 각질과 만나 세균의 먹이가 되면 특유의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샤워할 때 발을 물로 흘려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발바닥과 뒤꿈치를 부드럽게 씻고 발가락 사이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의 물기를 수건으로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남은 작은 습기 하나가 하루 종일 냄새의 씨앗이 됩니다. 습관 넷.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는 것. 처음 들으시면 작은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것은 욕실 위생 전체와 직결됩니다. 변기 뚜껑을 연 채로 물을 내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전문 용어로 변기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세 입자 안에는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균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위생 연구에서도 이런 입자가 세면대, 수건, 칫솔, 심지어 피부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단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욕실 위생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청결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저는 그 댓글을 직접 읽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습관 5. 낮에 입었던 속옷 그대로 잠자리에 드는 것.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속옷을 굳이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활동량이 적어도 하루 동안 땀, 분비물, 미세한 각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속옷에 쌓인 상태로 잠을 자면 민감한 부위는 몇 시간 동안 따뜻하고 밀폐된 환경에 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통기성과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국내 피부과와 산부인과 자료에서도 이 습관이 고령 여성의 불편감과 냄새와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는 것,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다음날 아침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아침에 훨씬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관 6. 욕실 쓰레기통을 통째로 청소하지 않는 것. 욕실이 깨끗한데도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남아있다면 조용히 한 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있는 작은 욕실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는 자주 비워도 통 자체를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 안에는 휴지, 면봉, 위생용품, 포장지 같은 수분과 유기물이 남기 쉬운 물건들이 들어갑니다.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내부에 습기가 차면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이 냄새는 강하지 않아서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욕실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은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수건과 공기를 타고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통 내부를 가볍게 세척하는 것만으로 욕실 공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이 반전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비싼 제품을 찾습니다. 세정제를 바꾸고 향수를 뿌리고 고가의 위생용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을 돌아보면 비용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작은 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습관 7. 목욕 가운을 오래 세탁하지 않는 것. 샤워를 마치고 목욕 가운을 두르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씻고 나와서 입는 것이라 오래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샤워 직후의 피부에는 항상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분이 두꺼운 목욕 가운 섬유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욕실에 걸어두면 가운은 완전히 마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운에서 눅눅한 냄새가 배어 나오고 그 냄새가 깨끗한 피부로 옮겨갑니다. 목욕 가운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사용 후에는 욕실이 아닌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펼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2벌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관 8. 겨드랑이 면도 후 추가 세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습관입니다. 면도를 하면 냄새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털이 줄면 땀이 머물 공간이 줄어드니 논리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면도 과정에서는 털뿐 아니라 피부 표면의 각질, 남아있던 분비물, 그리고 세균까지 함께 긁어냅니다. 이것들이 피부 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면도 후 추가 세정을 하지 않으면 이 미세한 잔여물들이 따뜻하고 습한 겨드랑이 환경에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면도 후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헹구고 깨끗한 수건으로 살짝 눌러 말린 뒤 잠시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과정 하나가 하루 종일의 냄새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정제 과다 사용, 수건 관리 부족, 발 관리 소홀, 변기 뚜껑 습관, 밤 속옷 관리, 욕실 쓰레기통 청소, 목욕 가운 세탁, 면도 후 관리입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생활 속 루틴입니다. 댓글에 습관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저는 그 댓글을 정말로 읽겠습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이 8가지 습관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5가지나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세정제 사용 방식을 바꾸고 수건을 더 자주 세탁하고 변기 뚜껑을 닫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안도의 목소리였습니다. 냄새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몸이 달라졌다면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를 오늘 이 영상이 전달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10년 뒤를 한번 그려보세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가볍게 웃는 자신의 모습, 딸과 나란히 공원을 걷는 모습, 오래된 친구와 오붓하게 차 한 잔을 나누는 모습. 그 장면의 배경에는 오늘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덜 개입하고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관리해주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오늘 저녁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달라지면 내일 아침이 조금 달라지고 그것이 쌓이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채널에는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냄새와 함께 통증, 분비물 변화, 지속적인 가려움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